잠깐만요. 오토포커스 얼굴 감지를 켜고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라이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알파 7C 마크2를 살 이유에 이어서 요거를 바꿔야 하는 이 고민거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걸 앞서 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소니 카메라는 소니의 시네마 라인 FX30 카메라를 쓰고 있고 크롬용 센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소니는 아니고 파나소닉 루믹스 S5 마크2 X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ND 필터 하나 꼈고 지금 로그 촬영하고 있고 시네마 4K 422 10피트 24프레임에 색온도는 5200. 역시 이렇게 밖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 퀄리티가 잘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죠? 헬기가 이렇게 생각보다 소음이 심하게 들어가는데 양해 좀 말씀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소니 알파 7C 마크2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풀프레임 미러리스에 가볍게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라고 일단은 못 받고 시작을 할게요. 근데 이 전문적으로 이 카메라를 쓰기 위한 분들은 요거는 이제 메인캠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요것도 추가로 의견을 전달드리면서 제가 소니 알파 7C 마크2로 바꾸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점들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풀 HDMI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그 끝나누기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풀 HDMI가 뭐 하는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카메라에 잡히는 화면을 밖으로 내뺏는 그 포트의 타입, 그 포트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쓰지 않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으신데, 소니 FX30 같은 경우는 그 실시간 라이브 현장에서 그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쓰거든요. 풀 HDMI 포트를 써서 사용할 경우에는 케이블이 단단하게 고정이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송출을 할 수가 있는데, 소니 알파 7C 마크2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HDMI라고 해가지고 정말 조그만한 케이블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충격에 의해서 케이블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영상이 조금 끊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거는 영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전에 비둘기가 그 알파 7 마크 3도 마이크로 단자가 들어가 있었고 알파 7 마크 4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풀 HDMI 단자로 변경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알파 7C 마크 2는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풀 HDMI로 변경이 되지 않았다. 요런 게 저한테는 약간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알파 7C 마크 2를 가지고 이 외부 모니터를 달아서 촬영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소니 알파 7C 마크 2는 이 마이크로 HDMI가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듀얼 슬롯 SD의 부재입니다. 뭐 요거 말할 줄 알고 계셨겠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또 무엇이냐라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메모리 카드, 즉 SD 카드를 카메라에 몇 개나 꽂을 수 있냐,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알파 7C 마크2는 요 SD 카드를 꽂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니 FX30은 이 메모리 카드를 2개까지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할 때 파일을 양쪽에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지만, 또 헬기가 지나가네. 저 같은 경우는 메모리 카드 SD 슬롯 하나에는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게 세팅을 해뒀고, 나머지 하나에는 영상이 저장되게 세팅을 합니다. 데이터를 관리할 때 여기 SD 카드에는 사진이 저장돼 있고 여기에는 영상이 저장돼 있고, 이렇게 관리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게 뭐 억지로 까는 게 아니라 제 환경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알파 7C 마크2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또 고민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LCD 품질인데요. 알파 7 마크 4 그리고 알파 7C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103만 도트의 LCD 액정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니 FX30 같은 경우는 236만 도트의 LCD 화면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차이가 있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야외 LCD 밝기의 시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니 FX30도 어둡게 보이긴 합니다. 제 건 아니지만 알파 7 마크 4를 밝은 환경, 야외에서 봤을 때 LCD 화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야외에서 밝은 날에 촬영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번 알파 7 마크 2도 아마 알파 7 마크 4와 똑같은 LCD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면 야외 시인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두 개를 딱 놓고 비교를 한 건 아니지만 제 경험에 의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바디의 조작 방법인데, 당연히 소니 FX30 같은 경우는 소니 FX3라는 시네마 라인의 바디 외형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커스텀 버튼을 할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조작 방법이 달라지는 게 저에겐 약간 고민거리긴 합니다. 처음에 소니 시네마 라인 카메라를 잡으신 분들은 노출의 3요소라는 걸 세팅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그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나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또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직관적이고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소니 α7C 마크2로 간다면 일반적인 노출의 3요소 세팅을 해야 되는 또 그런 편의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전면 다이얼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영상만 봤을 때 노출의 3요소를 세팅하는 방법 자체가 이 소니 FX30의 그 장점을 포기하는 게 헬기가 한 6번째 날아가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고민이 되는 건 바로 렌즈입니다. 비싼 풀프레임 렌즈, 이미 크롭 렌즈들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1020 초광각 렌즈, 18-135mm 전천후 줌 렌즈라고 해야 되나요? 풀프레임 렌즈는 이사금 렌즈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크롭 전용 렌즈는 모두 정리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풀프레임 렌즈로 바꿔야 하는데, 풀프레임 렌즈로 바꾸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서드 파티 렌즈를 찾아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시청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풀프레임으로 가게 되면은 손떨방이 들어가 있는 표준 줌 렌즈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없는 건 아닌데 컴팩트하고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4-105mm 렌즈 말고는 손떨방이 들어가 있으면서 전천으로 쓸 수 있는 브이로깅용 렌즈는 없는 것 같아요. 소니의 풀프레임 전용 2070mm 렌즈도 있긴 하지만 그건 또 손떨방이 없으니까 그것도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α7C 마크2로 갈 경우에는 크롭 렌즈를 모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풀프레임 가는 게 더 돈을 아끼는 거였나? 다음은 4K 60프레임 크롭입니다. 4K 60프레임 크롭, 요거는 사실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건데, 일단 FX30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할 경우에는 크롭이 거의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촬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α7C 마크2로 가게 되면은 1.5배 크롭이 발생합니다. 즉 풀프레임 초점 거리에서 1.5배 더 확대돼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α7 마크4를 능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센서 자체를 α7 마크4랑 같이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것도 소니 FX30에 비해서는 스펙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4000분의 1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니 FX30 어차피 전자기 셔터를 가지고 있어서 α7C 마크2로 가게 되면은 업그레이드가 맞기는 하고, 영상을 주로 촬영하는 입장에서 4000분의 1 셔터 스피드는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진을 하시는 분들에서 f1.4 정도의 밝은 단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그 렌즈의 최대 개방, 최대 밝기를 커버하지 못할 수도 있으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ND 필터를 착용하고 쓰는 걸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고민거리는 바로 4대입니다. 4대 소니 FX30이 이제 가격은 279만원으로 출시가 됐는데, 그 상급인 FX3 480만원대 시네마 카메라랑 똑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 엄청 예쁘거든요. 이건 진짜 제가 봐도 예뻐서 한 번씩 이거 그냥 꺼내가지고 바디만 볼 때도 있어요. 와, 이렇게 예쁠 때가 있나. 그리고 탈리 램프, 촬영할 때 그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는 게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그 매력을 또 포기해야 된다는 건 또 어느 정도 고민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이 소니의 크롭 미러리스 FX30을 쓴 입장에서 α7C 마크2로 바꿀 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극히 개인적인 환경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입문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입문자용 카메라를 찾는다고 한다면 α7C 마크2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카메라를 바로 사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이 가격을 관망하면서 좀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바꿔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판 때 사은품이랑 같이 바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Oh, I got lost on the way to you.